그나마 여기서 제로가 겹치는 거는 비츠로테크하고 모비스가 되겠네요.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중입자 치료 관련된 주는 두 개가 있구나.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하나만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으셔야 되고요. 위중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화장품 주들도 좀 급락을 하게 된 측면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수혜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철강을 하나 볼 거고요. 그다음에 중입자 치료 관련된 주 정도를 일단 볼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장중에나 이렇게 종가 끝나고 난 이후에 테마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 중요한 건 이거를 내 MTS로 옮기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수작업으로 옮겨야 되는 것들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MTS를 쓰고 있는데 120개 관심 목록으로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120개가 최대예요. 그래서 사실 더 늘리고 싶은데도 못 늘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물간 뭐 재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합니다. 또 다른 재료들을 우선순위로 좀 배열해 놓고, 이미 선별해 놓은 한 8개 정도의 섹터를 보고 그 중에서 예상가가 좀 좋은 것들, 흐름이 장초에 괜찮은 것들 2-3개 정도만 섹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시초가 매매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안에서도 이미 후보군으로 2-3 종목 정도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9시 전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9시 전에 이미 내가 매매할 종목들이 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장중에 하는 것들은 트레이더들의 역할이죠. 초보자들은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입자 치료 관련된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놨고, 모비스와 비츠로테크 1위부터 30위까지 안에 있는 거는 이거 두 종목밖에 없었지만, 그 외에도 일진파워, 고려제강, 삼지전자, 스맥, 강원시스까지도 관련된 주로 정리가 되고 있죠. 나머지 것들도 순환매 차원에서 볼 수는 있어야 되지만, 일단 중요한 건 거래대금과 상승률이기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완전히 주가가 원위치에 갔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위험성도 있고. 비츠로테크는 거기에 비해서는 제가 예전에 추천도 했었던 종목이고 조금 무겁죠. 2,549억 원. 뭐 소형주긴 하지만 그래도 소형주 치고는 좀 무거운 편이다. 뭐 차트도 그나마 모비스보다는 좀 낫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때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재차 한번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를만은 선택한 당연히 대장주인 모비스를 선택을 하겠죠. 뭐 순환매를 돈다면은 이런 뭐 일진파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모비스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주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모비스의 흐름을 당초에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시로테크도 같이 봐야죠. 1, 2위 정도는 봐줘야 된다. 그 다음에 코스피 업종 중에서도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지난주 목요일에 촬영할 때가 이때잖아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았었어요. 정배열 초입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근데 아쉽게도 월, 화, 수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정배열이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다시만 반등을 해준다면 다시 7만전자 회복하고 다시 한번 HBM, 뭐 AI 관련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정리할 때는 아니고 저점에서 좀 모아갈 때다. 그 중에서도 선별은 좀 해야 된다. 전공정 관련된 주도 2개 정도 매매 방향을 말씀드렸었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렸었죠.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3일 동안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잘 횡보하면서 잘 버티고 있어서 뛰어오를 때는 크게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가 시작을 하게 되면, 물론 지금은 정규장 이제 마무리가 된 거지만 예상가를 클릭을 해놓으면은 못 뜨게 되죠. 9시 시작했을 때. 그리고 단일가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시효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보시면은, 일단 모비스나 비츠로테크나 뭐 일진파워 이런 중입자치로 관련된 주들은 소폭 하락했다는 걸 볼 수 있고, 반면에 스맥이나 다원시스 같은 경우, 근데 스맥은 사실은 로봇 부품주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스맥의 2.5% 상승은 오히려 로봇 부품주의 상승일 수도 있다. 오늘 로봇 부품주가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조선해양도 오늘 좋았었죠. 보시면은 해운 관련된 주인 STX 그린로지스, 다만 인적 분할 때문에 급등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펜오션, HMM, 뭐 대한해운, KS해운, 다만 이것들은 대부분 다 역배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운 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내일 정도에는 물론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전 상장이라든지 이런 재료 때문에 좀 급등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 때문에 철강 관련된 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원유 가격은 그나마 오늘 소폭 하락했네요. 근데 보시면은 구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강철은 소폭 하락이고 철광석 소폭 하락이고, 구리가 좀 올라갔다는 게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은도 올라가고 있고 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금, 은, 구리 관련된 주들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한 달로 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주들도 수요일 밤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목요일 새벽이죠. 목요일 아침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화학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아연 제품 전문 제조업체죠. 중금속 관련된 주들이죠. 그 다음에 DI 동일도 마찬가지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동일 알루미늄이라고 써있죠. 삼화알미늄도 올해 엄청나게 급등했었던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작년 6월부터 10배가 오른 10배거 종목이에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연결이 되면서
굉장한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시세가 크게 꺾이지 않았죠. 시가총액도 1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사실 시총 1조를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테마성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지만 중형주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안정성에서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토형주보다 훨씬 더 나은 거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해야 될 게 해외 주식 현재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섹터가 움직일지도 보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원자재 관련된 주들이 좀 올라갔다는 걸과 눈에 띄고, 반도체는 꼭 봐야 되죠. 엔비디아도 역시나 반등을 못하고 있고, ARM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4거래일 연속 하락이네요. 인텔도 어제 좀 악재가 발생을 했죠. 인텔도 좀 흐름이 꺾였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세선의 하단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추석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된다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트는 뭐 어쨌든 횡보를, 박스권을 이루고서 횡보를 하는 차트고, 스틸다이나믹스도 고점 대비해서는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횡보 중이고, 유코라 맥모난 같은 경우도 제가 꽤 많이 봤었던 종목들이죠. 그나마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게 농업 관련된 주들, 다우존스에 있는 금융 관련된 주들, 미국의 원자재 철강 관련된 주들,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나스닥 관련된 주들은 특히나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난 오늘은 그럼 철강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고, 오늘은 최소한 다우존스에 있는 철강주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내일 아침에 봐야 될 종목들은 우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입자치로 관련된 주들, 이 두 종류 정도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갑자기 제주도에서 제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종목을 빠르게 보고서 어떤 종목을 내일 아침에 볼 건지를 체크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노하우나 팁들,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소식으로,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